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하! 구백성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게스트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바로 해금 연주자 문세한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랑 굉장히 오래된 후배고요. 연주 실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정말 특별히 모셔왔는데요. 아하 국악상식에서 어떤 거를 좀 보여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국악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쭉 릴레이처럼 다른 국악기들도 다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해금입니다. 그래서 해금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금은 일단 그 두 줄 사이에, 두 명주실 사이에 이 말총 그 말꼬리로 된 활을 사이에 이렇게 끼워서 앞으로 문지르고 뒤로 문질러서 연주하는 차련 악기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게 줄이 하나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줄이 지금 두 줄인 거예요. 그래서 두 줄 사이에 활을 끼워서 연주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마찰음을 이용을 해서 연주를 하는 거죠. 네네. 네, 보통 비교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그 클래식에 바이올린이 있다면 한국에 또 해금이 있다는 또 영어. 잘한다. 네. 그래서 앞으로 문지르고 뒤로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 건데요. 보통 앞줄은 고음을 많이 내고 뒷줄은 보시면 앞줄과 뒷줄에 굵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얇은 줄로 높은 음을 낸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요 뒤에 굵은 줄로 좀 낮은 음을 낸다고 합니다. 오,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진짜 나 이건 몰랐어. 국악 몇 년 하셨죠? 21년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정말 유익한 아하 국악상식. 네, 그래서 보통 그 다른 국악기들도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다른 국악기들은 이제 뭐 가야금 같은 경우에는 받침대 같이 이렇게 줄을 뜯을 때 조절하는 그런 받침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검은고도 있고 아쟁도 있고 뭐 다른 악기들이 있는데 해금은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원산이라는 이 받침대를 사용해서 이렇게 줄을 받치고 자유자재로 음역대를 낼 수 있는 이렇게 낼 수 있는 음역대가 가장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뭔가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은 고정된 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음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해금 연주가 가능하다. 자기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러울 것 같아서 제가 제 입으로 좀 추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죠? 네. 네. 그래서 저희 문세한별 씨가 뛰어난 음감을 가지고 계시다. 네, 그런 말씀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뭐 보통 요즘에 해금이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추노 예전에 방영됐던 맞아, 추노 드라마. 사극의 OST에서도 언녀나. 뭐 이런 곡 들어보셨죠? 짝짝짝짝.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장르에서도 사용되고 다양한 방송에서도 사용되는 아주 귀한 악기라고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세 씨랑 좀 그 여러 가지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문세 이 해금 연주만 들으면 갑자기 뿅 이렇게 반하게 되는, 근데 말하면 이제 또 깨지는 그런 신기한 현상들을 많이 겪었었는데 우리 문세 씨 네. 많은 분들이 좀 알만한 해금 연주 알만한 거는 이제 뭐 보통 곡을 들려드리기보다는 실생활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좋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피였습니다. 지하철성이 있죠. 제가 너무 게스트를 잘 모셔온 것이 아닌가.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해금 소개는 다 이제 네. 끝난 거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드릴 질문은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해금이라는 악기를 선택해서 전공을 하게 되셨는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보통 제 동년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해금을 이제 뭐 어떻게 접했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어디서 듣거나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어렸을 때 첼로를 했었어요. 뭐 첼로랑 피아노 잠깐 아주 잠깐 했었는데 나도 체르니 30번까지 쳤었는데 다 까먹었어. 첼로는 저랑 좀 맞지 않는 악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쉬다가 인문계 중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특별활동부에서 사물놀이를 하게 됐어요. 사물놀이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는 대회도 나가고 이제 그 반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장구의 장자도 모르는 사람이 됐지만 국악인이긴 하지만 장구는 칠 줄 저도 몰라요. 진짜 장구는 정말 제가 북은 아무래도 소리하니까 북은 이제 자유자재로 막 치는데 장구는 진짜 그 기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기덕을 옛날에는 되게 잘했었는데 그게 좀 남아 있어서 제가 지금 해금을 하지 않아요. 거기 그 기덕에서 난 맨날 무너지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딴 얘기. 네, 바로 어쨌든 딴 얘기인데 자꾸 산으로 넘어가니까 죄송합니다. MC를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자꾸 딴 길로 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요? 어쨌든 사물놀이를 하다가 그 사물놀이 선생님께서 이제 뭐 제가 좀 장단이나 이런 거에 조금 이해가 빠르다고 하셔가지고 국악 학원을 다녀보면 어떻겠냐 하셔가지고 이제 국악 학원을 갔는데 그때는 제가 엄청 내성적이기도 하고 키도 되게 조그맣고 왜소했었는데 그나마 할 수 있는 악기를 찾다 보니까 그게 해금이었군요. 그게 해금이었어요. 근데 이제 해금을 딱 선택하고 보니까 첼로랑 크기도 다르고 하는 방법도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활로하고 이제 손을 짚어서 하는 악기다 보니까 이제 해금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 길로 이제 제가 해금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약간 깨닫게 된 부모님께서 이제 깨닫으시고 이제 예술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죠. 아 그럼 전학을 가신 건가요? 네, 인문 이제 중학교에 계시다가 네, 인문중학교에서 1년을 보내고 이제 예술중학교로 2학년 때 편입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까지 이제 진학을 해서 지금은 연주장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세 씨랑 인연이 지금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이 얘기는 또 처음 들었어요. 오늘 참 아하 국악상식이 여러모로 참 많은 것을 알게 해주네요. 그렇게 접하게 되셨군요. 나니 누나랑은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그렇죠. 네. 1학년 대학교. 때 이제 네, 들어와서 알게 됐죠. 예쁜 누나 예쁜 누나였나요? 예쁜 누나였죠. 밥 잘 사주는 밥잘 예쁜 사주는 누나였죠. 맞아요. 제가 좀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예. 지금까지는 이제 좀 일반 국악 전공을 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였다면 또 전공하시는 분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입시를 준비할 때 뭐 팁이라던가 어떤 정보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정보 같은 거 있으실까요? 지금 좀 시대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이제 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매체들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처박혀서 무식하게 연습하는 그런 시설이 있었어가지고 학교 갔다가 연습실 가서 집 가고 학교 갔다 연습실 가서 집 가고 사실 이랬었는데 사실 그게 마냥 좋은 방법 같진 않아요. 이제 몸을 좀 상하게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보통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연습하는지를 들어보면 그냥 선생님께 배운 거를 그냥 따라 듣고 연습하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의 연습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집중할 수 있는 본인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입시를 뭐 어떻게 해서 붙냐 이런 거는 사실 그 시대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 맞아요. 왜냐면 사실, 입시 뭐 이제 그 제도나 이런 전형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년 또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전형을 이제 학교마다 전형을 다운을 받으셔서 좀 참고를 하셔서 네,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연습 방법은 굉장히 저도 좀 물론 이제 전공은 다르지만 굉장히 좀 맞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가장 본인한테 효율성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그렇지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짧게 뭐 2시간 연습하고 잠깐 쉰다든지 그렇지, 이런 그렇지. 것들이 뭐 누구 눈에는 뭐 열심히 안 한다 안 하는 이렇게 것처럼 보일 수 뭐. 있겠지만 본인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해서 1시간이라도 그 1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이제 연습을 하면서 깨닫는 거죠. 연주법도 좀 자기한테 맞는 연주법을 그쵸. 찾아내는 게 그쵸.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을 모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아요. 본인이 그걸 모방했을 때 이거를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자기한테 가장 맞는지 중요한 그런 것 거를 또 같아요.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또 네.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한테 고민하는 시간을 가장 음. 많이 투자하는 게 음. 나중에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저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세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비전공 하시는 분들, 일반인 분들을 위한 질문인데 이제 취미로 해금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해금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저도 취미로 하는 분들 많이 가르쳐 봤는데 연락 주세요,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세요.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문세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아까 말했다시피 뭐 TV로 접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접하거나 지인들이 뭐 해금을 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를 접해 듣고 해금 소리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뭔가 매료됐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취미 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운 악기죠. 가장 어려운 악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해금의 구조상 사실 쉽게 처음부터 쉽게 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딱 가야금처럼 정해진 음이 있어서 그걸 뜯기만 하면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만들어서 내야 되는 악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듣기로도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초입 단계가 너무나 어렵다. 근데 이제 그 단계만 넘어서면 그렇죠. 그 단계만 넘어서면 괜찮은데 너무 이제 좋은 그 단계를 못 넘는 분들이 과반수 이상이시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매체에서 듣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이게 뭔가 애절한 소리, 구슬픈 소리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와서 이제 저한테 배우시면 처음에는 보통 다 이런 소리가 나요. 열 손가락을 다 감으로 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한 달, 두 달 정도만 지나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소리는 나오니까 괜찮지만 또 여기서 단점이 전공자분들은 매일매일 연습을 악착같이 하시지만 그렇죠. 취미생분들은 또 매일 하실 수가 없기 각자의 때문에. 직업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연습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해금에 좋은 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해금을 취미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악기를 절대 먼저 사시면 안 되겠네요. 그치. 일단 본인이 인내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인내심 테스트 하고 그치. 보기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네, 문세 선생님을 이렇게 되나요? 이게 악기 값이 사실 누가 정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공자용 악기는 보통 200만 원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만 원대에서 요즘에는 거의 500만 원대 후반까지. 와, 네. 취미생들이 이제 그냥 연습용 네. 악기는 제일 싼 건 어느 정도? 연습용 악기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으로는 40만 원? 그러면은 사이로 만약에 살 수 이제 있는. 대여해서 네. 좀 쉽게 일단 접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좋은가요? 국악원 같은 데 가면 좋을까요? 뭐 국악원에서는 따로 대여를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 이제 검색을 해보다 보면은 악기를 따로 가져오지 않아도 한 달 기준으로 빌려주는 곳도 있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빌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40만 원이나 60만 원짜리 악기를 중고로 사시는 방법도 있어요. 오, 좋은 방법이다. 뭐 인터넷 카페나 아니면은 중고 사이트를 가보면 그런 취미생 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하셨지만 한 달 안에 그만두시고 한두 번 한 악기를 파는 악기도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20만 원대로 또 사실 수가 있으니까 중고니까.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나는 일단 처음에 몇 번 만져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달 기준으로 빌려서 하거나 아니면 중고를 악기를 사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완전 꿀팁이다, 꿀팁. 오, 진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문세 씨. 아유, 예. 저희 문세 한별 씨는 저랑 워낙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나니 TV에서도 종종 뵐 수 있으리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요.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나니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몰라. 역시 내 후배. 저는 뭐 종종 출연할 기회가 그렇죠, 있다면 그렇죠.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네. 연주자 활동도 열심히 하고 네. 나니 누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이렇게 마무리해야지 훈훈한 좋지 마무리. 않을까요? 아무튼 저희 문세한별 씨 해금 연주자로서의 앞으로의 행보도 진짜 지켜봐 주시고요. 워낙 진짜 연주도 잘하고 심성도 고운 친구여가지고 정말 앞으로의 행보도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 해금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뭔가 더 찍을 만한 그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면 저희가 2탄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